자, 24 벡터 방정식. 24번 벡터 방정식. 결정체지. 벡터를 배우는 결정체예요. 응? 벡터가 왜 편리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 벡터의 편리성을 느낄 수 있는 단원이죠. 느껴봐라.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도형을 벡터로 나타낼 때 가장 단순한 애가 뭐겠어? 직선이에요, 직선. 그래? 그럼 직선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나타냈냐면, 그죠? 지금까지. 지금까지. 10의 나 수준에서 직선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직선을 결정하는 미지수가 뭐였어요? 직선을 결정하려면 뭐가 필요해? 한 점하고 기울기가 필요하죠. 이게 대표적인 거지, 그지? 그래서 한 점하고 기울기. 그래서 요거를 또 다른 식으로 어떻게 두죠? 두 점을 주기도 하죠, 두 점. 그죠? 그래서 두 점에서 기울기 하나 찾아내고 한 점 찾아내서 풀 수도 있다고, 그죠? 주거든. 그러면 이제 10나에서 우리가 이제 직선을 표현하는 게 한 점하고 기울기. 기울기로 표현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울기가 A이고, 한 점이, 뭐, P, Q다.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 P, Q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구하고 싶은 점 X, Y가 있단 말이야. 그지? 요게 기울기가 A라는 사실에서 A는 X-P분의 Y-Q 해가지고 이거 정리하면 Y는 A의 X-P 플러스 Q 이렇게 정리가 됐어요. 그지? 근데 잘 보면 요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뭐처럼 나타나냐? 방정식이야. 이게 비율로 썼지 우리가. 근데 요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X-P 대 Y-Q니까 요걸 분리를 할 수 있어요. X좌표 변화율분의 Y좌표 변화율. 결국엔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게 무슨 벡터야? 벡터가 돼버리는 거지, 벡터가. 그죠? 방향성을 가지고 크기가 있는 벡터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를 알고 있으면, 한 점 알고 있으면 이제 풀지. 요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야,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울기 대신에 이제 뭐? 기울기 대신에 방향 벡터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해줘요. 대신해주고, 한 점 대신에 이제 지나는 점의 위치 벡터. 가 결정이 되겠지. 그러면 요 두 가지를 갖고 직선을 만들었듯이 역시 벡터 두 가지를 갖고 직선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쵸? 네. 그러면 이제 봐보면 벡터 A를 지나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원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겠죠. 그럼 요게 벡터 A야. 그지? 그 다음에 벡터 B에 평행한 직선 그랬어. 내가 여기 벡터 B가 이렇게 있다 쳐. 어? 그럼 직선이 어딜 지나? 여길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지.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겠죠. 그럼 내가 요 위에 있는 점 아무 점이나 P를 잡아. 그러면 내가 요게 벡터로 나타내면 되잖아. 그럼 좀 이상하다. 왜 저기서 오냐? 이렇게 나타나면 되잖아. 그쵸? 이걸 벡터 X라고 해보자. 어? 그러면 얘랑 얘랑 평행하다고 그랬으니까 벡터 AP가 그죠? T의 벡터 B라는 뜻이죠. T는 뭐예요? 몰라. 그냥 몇 배. 평행하다를 이렇게 쓰잖아. 벡터 A와 벡터 B가 평행하다를 식으로 쓰면 한 놈이
이게 소문자로 쓰지 뭐 OA예요. OB라고 하는. OA가 다른 놈의 실수배다 이렇게 쓴다고. A가 실수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지금 AP가 B의 배수라는 뜻이죠. 평행하니까. 얘랑 평행하다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 T 실수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그러면 요 AP를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A하고 X로 나타나면 AP는 어떻게 되는 거야? AO 더하기 OP죠? 그지? O에서 A 갔다가 A에서 O 갔다가 O에서 P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AP잖아. 그죠? 그럼 AO는 어떻게 나타나? AO는 마이너스 벡터 A지. OP는 벡터 X지. T 벡터 B죠. 그래서 벡터 X는 어떻게 나타나? 벡터 A 더하기 T 벡터 B라고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나는 점이지. 이게 지나는 점. 이게 지나는 점. 그지? 그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기울기예요. 기울기. 방향 벡터. 직선을 결정할 때 방향 벡터잖아. 기울기라고 하는 게 모양을 결정했잖아. 그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지. 그게 방향 벡터죠. 그쵸? 그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게 평면이라고 그랬어? 공간이라고 그랬어? 아무 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 적용될 수 있어? 두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죠. 그죠? 이거는 평면에서도 적용이 되고, 네. 평면에서도 적용이 되고, 공간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평면에서는 벡터 A가 어떻게 나타날 거야? 벡터 A가. 뭐, 알파, 베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죠? 벡터 B가 뭐, PQ, 뭐, 이렇게 나타날 거라 이거야. 그지? 공간에서는 벡터 A가 알파, 베타, 감마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벡터 B는 PQR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PQ 뭐 Z라고 하죠. 그치? 얘는 요렇게 써주고 얘는 요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식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공간하고 평면은 똑같이 하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벡터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쉽다고 할 수 있죠. 그쵸? 기울기인데요. 네. 이게 기울기죠. 이 벡터가 결정해주는 게 이 기울기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울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네. 우리가 이렇게 하죠. 그죠? 네. 이게 AX 플러스 B 아니야. 직선의 방정식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게 Y는 그지? AX 플러스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나는 한 점이었지. 0, B. 그 다음 얘는 기울기였잖아.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실수였고, 그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뭐를 했었어? 이게 한 점과 기울기 말고 이제 두 점을 줄 경우에 두 점에서 기울기를 찾으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 점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가 A라는 점이 있어. 내가 요걸 X1, Y1이라고 해볼게. 요거 나중에 하면 되는 거. 나중에서 얘기하자. A라는 점이 있어. 여기에 원점이 있고. 원점이 있죠. 여기에 B라는 애가 있다 이거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요게 벡터 A죠. 요게 벡터 B거든요. 그죠? 그러면 직선은 어떻게 지나냐면 이렇게 지나거든. 그지? X라는 애 어디 있어? P라는 애 여기 있지. 그럼 이렇게 생겼죠. 이게 벡터 X지. 그럼 솔직히 두 점을 줬다라는 건 뭘 준 거야? 평면, 우리가 이제 10의 나에서 따질 때 두 점을 줬다라는 얘기는 기울기를 줬다고 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지금 수투에서 따져보면 두 점을 줬다라는 건 두 점에 대한 벡터, 위치 벡터를 줬다는 얘기는 방향 벡터를 줬다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방향 벡터를 찾으면 된다는 얘기지. 그지? 여기서 이제 찾았듯이 찾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나온 결론은 뭐야? 요걸 보고서 우리가 나타낼 건 AP는 앞에서도 그랬지. AP는 뭐다 이렇게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AP는 여기서 어떻게 써? AP는 뭐의 배수다? AB의 배수다. 그치? AB하고 AP가 일직선상에 있으니까. ABP가 일직선상이니까. 그치? 그럼 AP를 다시 나타내 우리가 알고 있는 애로.
AO 더하기 OP가 T는 AO 더하기 OB가 되죠. 그죠? AO가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벡터 X가 T의 AO 마이너스 벡터 A 더하기 벡터 B지. 그럼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넘겨 정리해봐. 1 마이너스 T의 벡터 A 더하기 뭐가 돼? T의 벡터 B가 되는 거죠. 오케이? 뭐 여기서 특징이 뭐 개수합 1이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거 이제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야, 그지? 2점을 주면 뭐 해? 2점 갖고서 방향 벡터 찾으면 되는 거야. 그지? 방향 벡터가 뭔데? 이게 방향 벡터죠. 여기서는. 이게 방향 벡터인 거 아니야, 그지? 방향 벡터인 거야. 그죠? 방향 벡터인 거죠. 2점일 때 이제 그렇게 찾잖아. 그지? 요거를 성분으로 표시를 해도 다 찾을 수가 있죠. 성분으로 표시를 해도. 자, 이제 아까 이제 선생님 처음에 쓰려고 했던 건데. 네. 요게 x1, y1, x2, y2. 그죠? 요게 x, y. 그지? 그러면 실제로 직선의 방정식을 써보면 어떻게 쓰냐? x, y라는 점을 결정하기 위해서. x, y는 요걸 그대로 쓰면 x, y는 어떻게 돼? 1-t의 a 벡터니까 x1, y1이지. 그지? 플러스 t의 x2, y2죠.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써보면 x는 1-t의 x1 더하기 t의 x2고. 그쵸? y는 1-t의 y1에 플러스 t의 y2에요. 그쵸? 요거를 t를 정리를 해서 xy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t로 정리를 해서 xy의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요거는 요거 t를 묶어주면 x2 요거 넘어가니까 x-x1은 t의 x2-x1이 되지. 요 밑에 것도 정리하면 y-y1은 t의 y2-y1이 되죠. 그쵸? 그러면 t를 매개로 하면 뭐랑 같다는 얘기가 되지. 따라서 x2-x1분의 x-x1은 y2-y1분의 y-y1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럼 이거 정리하면 뭐가 나와? y는 x2-x1분의 x2-x1분의 y2-y1에 x-x1에 플러스 y1에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지.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벡터라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 식을 요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죠? 근데 요게 더 편리하지. 벡터가. 왜? 또 뭐? 이거 공간이라고 안 했잖아. 평면이라고도 안 했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간과 평면에 모두 적용이 되는 거죠. 그치? 솔직히 이런 식은 평면에서밖에 못 써요. 공간에서는 쓸 수가 없다고. 그치?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변화율이 이거는 XY 변화율이 X축하고 Y축으로만 움직이지만 공간에서는 X축, Y축, Z축으로 세 군데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쓸 수가 없어요.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벡터가 굉장히 유용하게 되는 거죠. 오케이? 여기서 뭐 t하고 1-a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t라고 안 넣고 뭐라고 넣어? 1-t. 여기 t하고 1-t, 여기 1-t하고 t가 바뀌었잖아 지금. 그거는 상관이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요걸 t라고 안 하고 요걸 1-t라고 놓으면 바뀌죠. 이 실수가 얼마라는 건 상관이 없잖아. 2분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어차피 요거를 다른 수로 바꾸면 요걸 바뀌면 되는 거죠. 왜? 1-t를 k라고 해봐. 그럼 t는 1-k가 되죠. 네. 그러니까 k하고 1-k로 바뀔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바뀔 수 있다 그러고 개수의 합이 1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알아두면 좀 편하죠. 자, 이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A가 1, 2, 3이래. 그다음에 B가 2, 1, 3이래. 응? 그랬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고 내가 여기에 P가 있는 거야. 그지? 이렇게. 여기에 O가 있고 이게 벡터 A고 그지? 이게 벡터 B고 이게 벡터 X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식을 만들 건 벡터 AP는 그지? K의 벡터 AB다 라는 걸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벡터 AB는 AO 더하기 OP K는 AO 더하기 OB 그래서 벡터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X가 K의 마이너스 벡터 A 플러스 벡터 B가 되니까 벡터 X는 뭐가 돼? 1-K의 벡터 A에다가 더하기 K의 벡터 B가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X는 뭐가 돼? XYZ로 나타나지? 공간이니까. 그럼 1-K에 A는 1, 2, 3 더하기 K에 2, 1, 3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건 어떻게 돼? 다시 쓰면 두 해야 되지. 그럼 더 해야지 당연히. 그럼 1-K에다 2K 더하니까 이건 뭐가 돼? 1 플러스 K 되죠. 1-2K에다가 2-2K에다가 K 더하니까 2-K가 되지. 그 다음에 Z는 1-K에 3 하니까 3-3K니까 그냥 3이 되죠. 그지? 3이 되나? 네, 3이 되죠. 그쵸? 그러면은, 그냥 이게 방정식인 거야. 그지? 네, 이렇게 써도 돼요. 그냥 이걸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일 수도 있지. 그 다음에 이제 XY 관계식을 맺고 싶다 그러면 X는 뭐가 돼? 1 플러스 K지. 그 다음에 Y는 2-K. 아, 이거 Z도 여기 마이너스 3인데 선생님 잘못 썼어. 그러면 3-6K가 나오나? 3-6K 나오지. 이렇게. 그지? 네. 그러면 Z는 3-6K죠. 그럼 내가 뭘 알고 싶으냐면 XY, Z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그지? 관계식을 알고 싶으면 K는 매개 변수가 되지. 매개 변수가 뭐예요? 매개. 이어주는 애. 매개체. 이어주는 애가 된다고. 그지? 매개 변수가 되니까 이건 사라져야 되잖아. 소개팅 시켜줬으면 자리 떠야지. 네, 그럼 K를 정리하는 거죠. 그럼 X-1은 2-Y에 어떻게 되죠? K로 넘기면 Z-3, 3-Z 나누기 6이 K지. 네. 그러면 요 K만 싹 빼면 XYZ 관계식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걸 좀 이쁘게 정리하면 X-1분의 1이지. 요건 Y-2분의 마이너스 1이지. Z-3분의 비례식. 마이너스 6이죠. 요렇게 쓰면 이쁘지. 그럼 잘 봐봐. 자, 방향 벡터가 지금 여기서 방향 벡터가 뭐라 그랬니? AB. AB라 그랬어. 그지? 그럼 AB를 벡터 AB를 성분으로 나타내봐. 벡터 AO 더하기 OB지. 그럼 이건 벡터 OB 마이너스 OA지. 그러면 2, 1 마이너스 3에서 빼기 1, 2, 3 빼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이죠. 여기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지금 한 점 어디 지나냐?
그치? 한 점 1, 2, 3을 지나지. 그죠? 여기 있지. 그쵸? 네. 그냥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삐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똑같이 쓰면 어떻게도 쓸 수 있어? x-2는 1. 마이너스 1분의 y-1. 마이너스 6분의 z 플러스 3으로서 똑같아요. 어차피 똑같아요. 여기다 1, 2, 3 넣어봐. 1. 마이너스 1이지. 2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3 넣어봐.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이제 뒤에 가서 배울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공간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따로 배울 건데 그냥 미리 알려준 거예요. 미리 알려준 거고 여기까지만 딱 쓰면 끝이에요. 요건 이제 추가로 알려준 거예요. 요거는 추가로. 여기는. 여기부터는 추가예요. 여기까지. 이거는 플러스. 오케이? 여기까지만 끝나는 거죠. 쉽지?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실제로. 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식이 두 개가 나왔지만, 둘 다 보면은 요거를 쓰고 있지, 그지? 저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죠? 어떤 놈이 어떤 놈에 평행하다. 여기서 평행한 놈 AB하고 AP밖에 없어, 그지? AP하고 BP를 해도 되고요. BP하고 AP를 해도 상관없어요. 뭐, 식은 쓰긴 말은 마찬가지니까 전혀 상관없어.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딸랑 저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원과 구의 벡터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벡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벡터 표시가 돼 있으니까. 자, 우리는 이제 벡터 X가 벡터 방정식이죠. P의 좌표를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P의 좌표를 알고 싶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게 뭐야? 벡터. OP지, OP. 네. 그죠? 벡터 OP라고 하는 애는 뭐에서 뭐, 어디로 갔다가, 벡터 OA 갔다가 AP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만 알고 있냐면, OA는 안 변하지. 네. 그죠? 얘는 변해요. AP는 계속 변하지. O는 제자리고, 얘는 반지름이 아니잖아, 벡터잖아. 크기는 안 변하는데 방향이 변한다고. 얘는 크기는 불변한다고요. 그죠? 방향이 변하는 거지. 얘는 크기도 안 변하고 방향도 안 변해.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한다고. 방향도 변하고 크기도 변하잖아. OP라고 하는. 이게 빙글빙글 돈다고 생각해봐. 그지?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울 땐 안 변하는 걸 기준으로 써요. 네. 안 변하는 것을 기준으로 쓴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지금 안 변하는 건 뭐밖에 안 변해? 이것만 안 변해. 그러니까 내가 뭐 AP의 절대값이 R이다라고 하는 것만 안 변하죠. OA도 안 변했어요? OA는 그냥 위치니까. 그건 식이 아니잖아. 우리가 알고 싶은 식이 아니라고, 이거는. OA는. 어차피 그 중심에 대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치 벡터죠, 이거는. 중심의 위치 벡터. 그치? 중심의 위치 벡터니까 이거는 식이 아니잖아. 상수지, 상수. 내 이 안에 변수가 있는 거든. 나는 P를 보고 싶은데, 이거는 크기도 변하고, 내가 보고 싶은 건 P니까, 이거는 크기도 변하고, 방향도 변하니까 써먹을 수 없고, 이거는 크기가 안 변하니까 식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식이 된다고. 그럼 이거는 이제 내가 알고 있는 애로 나타내야 되니까 벡터 AO 더하기 OP가 R이지, 벡터 AO가 얼마야? 마이너스 벡터 A지. 이건 벡터 X죠. R. 그러니까 벡터 X 빼기 벡터 A는 R이다. 요게 원의 방정식. 그지? 자, 요거 원이야. 이제 밑에 보면 9지. 네. 9도 똑같죠? 하나 늘어난 거. 그냥 Z좌표가 하나 더 늘어났을 뿐이지 이 식은 똑같아. 똑같이 생겼잖아. 여기서 요것만 안 변하는 거 아니야. AP만.
나머지는 다 변하고. 그러니까 이게 식이 다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요걸 다른 식으로 쓰고 싶으니까 어떻게 쓰는가, 이제, 아니, 절대값 귀찮으니까 절대값 벗기고 싶어서 이걸 두 번 내적하면 뭐가 나와? 제곱이 나오죠. 그죠? 벡터 A 곱하기 벡터 A는 뭐가 되냐? 벡터 A의 절대값 곱하기 벡터 A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인데 코사인 0도지? 그러니까 이게 1이니까 벡터 A의 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양변 제곱을 해주면 x 빼기 a의 제곱이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벡터니까, 그지? 내적이 되고 이건 r제곱이 되는 거죠. 9의 방정식도 똑같죠. 둘가 똑같아요. 틀릴 리가 하나도 없지, 그지? 좌표만 하나도 늘어나는 것 뿐이죠. 그지?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보기 2를 해봅시다. 보기 1. 벡터 A를 벡터 A라고 하고, 벡터 P를 벡터 X라고 하고, 첫 번째, 절대값 벡터 X 빼기 벡터 A가 1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여기가 원점이고, 여기가 A지. 그지? 이게 벡터 A죠. 그죠? 그 다음에 P라는 애가 여기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게 벡터 X라고. 그죠? 그러면 벡터 X 빼기 벡터 A 그러면 이거지, 이거. 벡터 OP 빼기 벡터 OA라고 하는 애는 이걸 플러스로 바꿔야 되죠. 그러면 요걸 마이너스 PO 중간에 걸 같게 만들어야지. 그럼 이게 마이너스의 PA가 되지. 그럼 이게 AP지. 그쵸? 그러니까 이게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잖아. 근데 이거의 절대값이 1이란 얘기는 이거의 크기가 1로 안 변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P가 이렇게 돌아다니겠죠. 그죠? 이거의 반지름의 길이가 1임.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 A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1인. 그렇죠. 반지름이 1인. 평면이면 원. 그죠? 여기 평면이라고 했으니까. 평면이라는 말이 없으면 원래 뭐야? 구일 수도 있고 평면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원일 수도 있고 구일 수도 있는 거지. 이건 평면이면 원. 공간이면 구. 그런 거죠. 그치? 자, 두 번째, 벡터 X 내적 벡터 X 빼기 벡터 A다 이랬어. 이게 0이다. 벡터 A 곱하기 벡터 내적한 게 0이라는 얘기는 벡터 A 곱하기 벡터 B가 코사인 세타인데 이게 0이란 얘기니까. 그죠? 세타가 2분의 파이 또는 2분의 3파이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직이란 얘기죠. 그죠? 벡터 A와 벡터 B가 수직이다. 그러면 벡터 X라는 애가 여기 있고, 그지? 그게 수직이어야 되지. 그러면 여기에 5가 있고, 이게 벡터 X야. 그러면 여기에 A가 있으면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야지. 이게 벡터 A면 이게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니까. 여기 A, P. 그지? 그럼 이게 수직이잖아. 그럼 수직으로 움직이면 되잖아. 근데 이건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또 어떤 애도 있어요. 이렇게도 움직일 거 아니야, 이렇게.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수직으로 움직이니까 뭐가 생겨? 이렇게 원이 생기죠, 이렇게. 그지? 이게 수직이니까. 그럼 뭐가 돼? OA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는 거죠. 그지? 네, 이게 수직이고 계속 다 수직이니까. 어디 가도. 이거는 불변하니까, 이건 불변. 위치 벡터니까 불변하잖아.
이게 x가 변하는 거거든. 그럼 x가 길어지건 짧아지건 다 똑같다는 얘기니까 수직이라니까 이게 이 위에 있는 거죠. p라는 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벡터 a하고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하고 수직이다. 이 얘기죠? 그럼 벡터 a는 가만히 있고. 그지? 그러면 이게 수직이어야 되잖아. p. 그지? 이게 벡터 x 마이너스 벡터 a잖아. 네. 그럼 p는 이 위에 있어야 되지. 계속 다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p는 이 직선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돼? a를 지나고 OA의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직선. p는 직선 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안 되니까. 이 a는 그대로 있고 이거랑 수직이니까 얘도 어디로 못 도망가지. 그러니까 p는 이 위에 어딘가 있는 거지. 왔다 갔다 하면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서 해석을 해보면 할 수 있죠. 공간도형의 방정식. 이제 도형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도형이라고 해보면 따져볼 게 첫 번째가 점이지, 점. 점 가지고 따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직선 가지고 따지지, 그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면 가지고 따지겠지. 단면? 평면. 평면. 평면 가지고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기껏 따지는 게 뭐? 구 정도 따지겠죠. 그 이에 입체도형을 따지긴 할 텐데 그 위에 입체도형을 식으로 나타낼 수가 없어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애들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첫 번째 점으로 따지는 거는 솔직히 방정식이 아니죠. 점으로 따지는 않는 거니까 뭐 이제 점 갖고 할 수 있는 짓이 뭐밖에 없어. 첫 번째 점 갖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 거리? 거리 정도? 거리 정도 하겠죠.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뭐 A의 뭐 A1, B1, C1 뭐 이렇게 있고 B가 A2, B2, C2 이렇게 있으면 거리 직육면체에서 맞모금의 길이를 구하는 거지. 그죠? 직육면체에서 맞모금의 거리 이렇게 공간이기 때문에 평면이 아니니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으면 맞모금의 길이를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내려가고 뭐 이렇게 내려가서 직각삼각형 두 번 그렇죠? 그래갖고 요거제곱 그죠? 뭐 알파 베타 감마 그러면 여기 맞모금의 거리가 루트에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감마 제곱이니까 여기 이제 거리 구하면 A1 마이너스 A2의 제곱 더하기 B1 마이너스 B2의 제곱 맨 거기에 제곱 플러스 C1 마이너스 이 정도 되겠죠? 정확할 수 있는 게 이제 거리 그 다음에 또 무슨 짓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내분 외분 뭐 이런 거 할 수 있죠, 그죠? 네, 중점. 그지? 내분 외분 뭐 중점 무게 중심 정도? 무게중심 어떻게 중심이 세 점이 있으면 무게 중심 평균값 구하죠. 3분의 A1, A2, A3 뭐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해서 3개. 그죠? 평균값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무게중심을 구하게 되겠죠. 그죠? 뭐 이런 것들. 뭐 이 정도밖에 할 얘기가 없죠. 근데 뭐 내분점, 외분점은 뭐 똑같으니까 어차피 내분, 외분은 평면에서 하는 거랑 똑같지. 그러니까 평면에서 할 때 이제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할 때 한 걸 평면에서는 2번 하는 거고 공간에서는 3번 하는 거고. 그죠? X좌표, Y좌표, Z좌표 따로 3번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점 갖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제 직선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부터 해야 돼요. 직선의 방정식. 이제 공간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하려면 우리가 평면에서 했던 거를
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게끔 평면에서 했던 거를 조금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어. 우리가 평면에서 했던 게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래서 평면과 공간을 좀 구분을 좀 해서 평면 대 공간을 좀 구분을 해서 차이점과 공통점을 좀 찾아보자고. 우리가 이제 두 점을 지나는 막접시 그랬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막접시요? 막접시? 무슨 부정지는 막접시. 돼지. 두 점을 지나는 돼지. 지나는 직선을 생각을 해보면 평면에서 예를 들어 여기 1,2가 있었어. 네. 여기 2,4가 있었어. 네. 그럼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야. 그지? 네.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가죠. 네. 요게 A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요게 내가 P라는 애 XY가 궁금하더라 이거지. 어? 그럼 우리가 기존에 했던 방법들을 다 제외하고 기울기가 일정하다라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기울기가 일정한 거죠. 네. 그죠? 기울기라고 하는 게 이제 변화율이 일정한 거였는데 변화율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평면에서 나타낼 땐 분수로 나타냈어요. 분수로 나타내는데 분수로 나타내지 말고 X축으로 얼마 이동할 때 Y축으로 얼마 이동했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X가 얼마 늘어날 때 수축으로 1만큼 X가 1 늘어날 때 Y로는 2만큼. Y로 2만큼 늘어나지. 그죠?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나타내면 X로 T가 늘어날 때 Y로 2T가 늘어난다고 할 수 있거든. 그치? 네. 근데 시작이 어디서 시작했어? 1,2에서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시작해? 1,2. X가 1에서 시작한 거죠. 1에서 시작해서 T 늘어났다 이 얘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Y는 2. 2에서 시작해서 2T씩 늘어난다 이거 아니야. 네. 어쩌고. 그치? 그럼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쓴 거지. 매개변수 T를 이용해서 쓴 거죠. 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이것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T가 싫다. 그래갖고 이제 뭘 없애? T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지. X-1이다. Y-2 나누기 2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XY로 정리를 한 거죠. XY로 정리. 이 관계식을 찾는 거지. 식을 찾아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정리를 하면 y-2는 2의 x-1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기존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서 기울기가 얼마 나와? 2 나오고 어느 점 지나? 1,2 지났다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는 누가 더 일반적인 거냐면 이게 더 일반적인 거예요. 공간에서 쓸 때는. 그래서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지. 뭐 이게 똑같이 어떻게도 나타낼 수 있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는 어디를 지난다고 했을 때 A를 지난다고 했을 때 A를 기준으로 따진 거고 B를 기준으로 따져도 똑같이 나오겠죠. B를 기준으로. 그렇죠? B는 어디였어? 2,4였잖아. 그럼 X는 2에서부터 T, Y는 4에서부터 2T 이렇게. 이것도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걸 XY로 정리하면 T는 뭐가 돼? X-2는 그러니까 Y-4 나누기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Y-4는 2의 X-2이다. 그쵸?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온 식하고 두 번째 나온 식을 또 어떻게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변화율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변화율을 생각하면 X는 얼마씩 변했어? 1씩 변했어. Y는 2씩 변했다고. 그러니까 그걸 비례식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 비례식으로.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1분의 1은 2분의 Y-2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죠? 이게 첫 번째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X의 변화율이라는 뜻이야, 이게 X. 그지? 요거는 Y의 변화 비율이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지나는 점이 2라고 2를 지나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이제 고쳐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 요것도 고쳐보면 x-2분의 1 2분의 y-4다. 이것도 똑같은 거죠. x의 변화요, y의 변화요, x의 위치, y의 위치. 그럼 요걸 공간으로 이제 확장을 할 수 있겠지. 공간으로 그대로 확장할 수 있죠. 어차피 공간에서는 어떻게 움직여? x 움직이고 y 움직이고 z 움직이고 세 개만 움직이면 되는 거니까. 그치? 간단해. 똑같은 거야. 그래서 공간에서 예를 들어서 a가 1, 2, 3이 있다 이거야. b가 2, 5, 4가 있어.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이랬다. 그치?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얘기한 아까 공간에서는 저 비율을 분수로 나타낼 수 있었어. 그걸 기울기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공간에서는 분수로 못 나타내죠. 인자가 3개니까. 3개니까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죠. 만약에 그 인자를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발견해내면 니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어. 어? 근데 그건 안 된다고. 지금 이미 안 되는 걸로. 분수라고 하는 건 인자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분수를 못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표현 자체가 불가능한 거지, 공간도형에서는. 공간도형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매개변수를 써야 된다는 거야. 그지? 그럼 이건 x로 얼마씩 늘어나? x로 1 늘어날 때 y로는 얼마 늘어나? y로는 3 늘어나고 z로는 마이너스 1 늘어냐? 1 늘어나네. 1이 늘어나거든? 1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면 x로 t 늘어날 때 y로는 3t가 늘어날 거고 z로도 t가 늘어나겠지. 그쵸? 그럼 우리가 x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쓸 수 있어? x라는 애를 a를 기준으로. 봐. x는 1에다가 t 늘어나는 거고 y는 1에다가 3t 늘어나는 거고 Z2에다가 z는 3에다가 4t가 늘어나는 거지. 그냥 T요. 아, t가 늘어나는 거지. 그지? 네. 그러면 요게 끝이에요. 요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낸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러니까 요게 방법 1이야, 방법 1. 표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법 1이 돼요. 매개변수를 이용한 거. 어? 그럼 xy의 관계식도 세울 수 있지. xy 관계식 t로 이제 정리하는 거지. x-1. 그죠? 3분의 y-2. z-3. 이게 방법 2죠. x, y, z의 관계식. 그죠? 이거 왔다 갔다 할 줄 있어야 된다. 왔다 갔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변화율로 표시를 하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변화율을 포함해서. x의 변화율이 1이었지. 1분의 x-1이 되죠. 3분의 y-2가 되지. 1분의 z-3이니까. 똑같죠. 공간하고 평면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 밑에 있는 걸 뭐라고 부른다?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방향 벡터. 방향 벡터.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방향을 결정하는 게 방향 벡터가 뭐였어? 벡터가 AB죠? 벡터 AB잖아. 네. 벡터 AB는 OB에서 OA를 뺀 거죠? 그쵸? AO 더하기 OB니까 OB에서 AO 뺀 거예요. OB에서 OA 빼면 얼마 나오나? 1, 3,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 밑에 방향 비율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쵸? 요 방향 비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2, 6, 2가 돼도 상관없지. 네. 방향은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이 증가율이라고 하는 게 이게 방향 벡터의 의미예요. 이게 방향 벡터가 가지는 의미라고. X로 얼마 움직일 때 Y로 얼마 움직이고 Z로 얼마 움직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되는 애들이 뭐가 된다? 분자가 0이 되는 애들이 지나는 점이 된다. 그거 고장났다. 남이가 고장 느꼈다. 그 새로 사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이제 뭐를 기준으로 쓸 수 있다? 뭐를 기준으로 쓸 수 있어? B를 기준으로 쓸 수 있지? 그지? B를 기준으로 쓸 수 있으니까
x는 2에서부터 출발하죠. x는 2에서부터 t, y는 T 아니에요? 왜 마이너스 t야? 2에서부터 t지. 5에서부터 B를 기준으로 A를 보는 거 아니에요? a를 기준으로 한다는 게 2를 기준으로 해서 t, 2를 기준으로 3t, 3을 기준으로 t 이년아. 아, 여기서부터 움직였다는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움직였다라고 치는 거고, 이제 b는 여기서부터 움직였다고 치는 거 아니야? 그럼 2에서부터 t, 5에서부터 몇 t? 3t. z는 어디서부터? 4에서부터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요. 변화비율 마이너스로 놓고 벡터 BA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지? 아, 네. 상관없지. 어차피 똑같지. 왜? 그게 뭘로 바뀌는 거야? BA라고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아니야? 그럼 똑같잖아. 어차피 다 마이너스를 곱해준 거고 다 배수해주는 거고 전혀 상관이 없죠. 이렇게 됐지. 요것도 이제 매개변수로 된 거니까 방법 1로 표현이 한 거죠. 네. 요거 이제 정리한 게 t는 x-2, y-5 나누기 3, z-4. 그죠? 요 밑에 1만 써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방향 벡터. 그럼 똑같잖아. 1, 3, 6. 2, 5, 4를 지나는. 그지? 네. 그러면 니들한테 이제 요걸 알려줬다 이거야.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라고 그랬다고. 직선의 방정식을 결정하는데,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방향 벡터를 주는 거야, 방향 벡터. 방향 벡터가 기울기지. 네. 기울기랑 똑같은 개념이야. x축으로 얼마 변하고, y축으로 얼마 변하고, z축으로 얼마 변하냐를 알려주는 거니까. 방향 벡터를 아예 주는 거야, 방향 벡터를 니들한테. 방향 벡터 v가, 예를 들어 1, 2, 3이고, 어? 네. A라는 점, 뭐, 3, 4, 6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써라. 그랬단 말이야. 네. 어? 네. 썼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어? 3분의 x-1, 4분의 y-1, 6분의 z-3. 마이너스 4 아니에요? 어? 뭐? 방향 벡터를 밑에다 아, 1, 2, 3이구나. 그렇구나. 거꾸로 썼다. 저잘 들었죠? 1, 2, 3. 3, 4, 6. 그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t잖아. 네. 그럼 이제 x, y 좌표를 어떻게 써? t 플러스 3. 그죠? 네. y는 2t 2t 플러스 4. 3t 플러스 6. z는 3t 플러스 6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변화 비율이니까 1, 2, 3이 변화 비율. 시작점이 3, 4, 6이다. 이렇게 되는. 그치? 그러니까 한 점 주고 기울기 준 거랑 똑같은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뭐 두 점을 줬을 때 어떻게 두 점을 줬을 때? 두 점을 줬을 때는 두 점에서 찾으면 되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두 점을 줬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직선의 방정식은 네. 이렇게 주면 그냥 이제 앞에 건 이제 니들한테 설명하려고 이렇게 다 그려서 한 거예요. 물론 그려서 하는 게 제일 좋아. 그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주면 A에서 뭐 예를 들어서 1, 2, 3 B가 좀 다르게 해봐. 마이너스 4, 2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방향 벡터를 찾을 수 있죠. 벡터 V는 뭐랑 똑같아? 벡터 AB랑 똑같으니까 B에서 A를 빼면 되죠.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지난주 한 점 찾았으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되지, 그지? x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2분의 2. 쉽다. z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쉽다. 또는 뭐 x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4분의 2. 마이너스 1분의 와. z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죠. 그죠? 써도 되고, 뭐, 이 밑에는 부호가 다 바뀌거나 몇 배가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쵸? 몇 배가 돼도 상관없고, 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고, 뭐 그런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변형돼서 뭘 찾아라,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저것만 되는 건 아니다. 표현의 방식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여러 개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거기는 한데, 요거를 뭘로 나타낼 수 있냐면, 이제, 벡터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죠? 벡터. 벡터로도 나타낼 수 있지. 아, 똑같죠? 벡터로 나타내면 되죠. 아까 했던 거랑 똑같죠. 아까 했던 그림을 그냥 벡터로 표현해보는 거야.
이것도 아까 다 한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뭘 수가 있냐. 여기가 AI, 어? 네. 요게 X1, Y1, Z1이 있어, 그지? 그 다음에 방향 벡터를 주는 거야. 방향 벡터를 줬어, 그냥. 네. 벡터 V. 그 벡터 V를 알파, 베타, 감마로 줬다 이거야. 그지? 그럼 여기에 P가 있잖아, P. X, Y, Z. 그치? 그럼 방향 베타, 알파, 베타, 베타니까 X가 알파 늘어날 때 Y가 베타 늘어나고, 그치? 감마, Z가 감마 늘어나는 거지. 그게 안 그려. Z가 감마 늘어나는 거 아니여. 그럼 X가 알파 T 늘어날 때 Y는 베타 T 늘어나고, 그지? Z는 감마 T가 늘어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거 XYZ를 어떻게 표현하니? X는 X1에다가 알파 T 늘어난 거고, Y는 Y1에다가 베타 T 늘어난 거고, Z는 원에다가 감마 T 늘어난 거지. 이걸 한꺼번에 줄여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그러니까 X, Y, Z를 X1, Y1, Z1에다가 T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이게 벡터 X죠? 여기가 5니까. 이게 벡터 X 아니야, 이게. 벡터 X는. 그지? 요게 벡터 A. 이게 벡터 OA. 이게 벡터 A. 그지? 더하기 T 곱하기 벡터 V. 이게 아까 했던 거지. 이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이 생기는 거죠. 그쵸? 좌표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이거를 매개를 없애주면 어떻게 나타내는 거야? t는 해놓고 x-x1분의 나누기 베타분의 y-y1 감마분의 z-z1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첫 번째, 요게 두 번째, 요게 세 번째. 오케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다 나타낼 수 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직선 갖고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냈지.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직선 갖고 뭐예요? 직선의 관계에 얘기하는 거라겠죠. 직선의 관계. 그렇죠. 직선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죠? 싫어. 왜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평면해야 돼. 직선의 관계죠. 그래서 수직일 때 평면에서는 뭐가 됐었어? 평면에서 수직이면 무슨 일이 벌어졌어? 기울기 곱이 얼마였어? 마이너스 1. 네, 마이너스 1이었어요. 그렇죠? 네. 요걸 증명할 수가 있죠. 공간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뭐가 돼? 수직이면 마이너스 1이니까 솔직히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직선이 있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있어요. 그쵸? 요거는 이제 증명을 해줬었죠. 그죠? 이렇게 해갖고 해줬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여기 a분의 b고 네. x 동그라미 여기 수직이니까 이렇게 가르면 여기가 동그라미 여기 x지. 이렇게 내려오면 이게 x고 이게 동그라미 아니야. 평행선 그으면 여기 밑에니까 그럼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그리고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b. 요건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렇지.
b분의 마이너스 a죠. 그래서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게 나왔었다고. 평면에서 이렇게 증명을 했는데 요거 가지고는 공간으로 확장이 안 되잖아. 공간에서 분수로 나타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로 표현했어 아까? 매개변수 같이 표현을 했잖아. 그지? 그래 안 그려?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뭐 어떻게 바꿔? 매개변수는 뭐 아무렇게나 바꿔도 상관없어. 이거는 평면이니까. 그지? 그럼 어떻게 바꾸냐? 1,2를 지난다. 1,5를 지난다. 1,5를 지나지. 이거 1,5 지나지. 어? 1,2 지나지. 2 지나고 x가 1 늘어날 때 y는 얼마 늘어나? y는 2 늘어나. 그지? 그러니까 이거 아까처럼 나타내면 어떻게 돼? 1분의 x-1은 2분의 y-5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요거의 방향 벡터가 얼마니? 1,2가 방향 벡터예요. 그렇죠? 요거 마찬가지. 요거 2 지나면 얼마? 2,2를 지나지. 그죠? 네. x가 얼마 늘어나면? 2 늘어나면 y는 1이, 마이너스 1이 늘어나죠? 늘어나는 걸로 치는 거니까. 그럼 x-2에 2는 마이너스 1에 y-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럼 요거 방향 벡터는 얼마니? 1, 마이너스. 그쵸? 그럼 자, 수직이다. 두 방향 벡터가 수직이다. 는 어떻게 표현했지? 두 벡터가 수직이다. 내적하면요. 내적하면 0.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 v1 곱하기 벡터 v2 하면 얼마야? 1,2하고 2, 마이너스 1하면 0 나오지. 그죠? 네, 요거죠. 방향 벡터가 내적하면 0이다가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평면에서도 이용할 수 있었지, 그지? 평면에서 이게 방향 벡터였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증명을 하게 됐죠. 오케이? 네. 네. 공간에서 저거를 일반화를 시키면, 자, 봐봐. 델타 x1, 델타 y1. 이게 L1의 방향 벡터야, 그지? 그치? 어떤 직선의 방향 벡터야, 그지? 이 기울기라고. x축으로 얼마 변할 때 y축으로 얼마 변한다. 두 번째, 델타 x2 곱하기, 델타 y2 그러면, 요거는 L2의 방향 벡터지. 어? 이게 0인 거 아니야? 수직이니까. 그럼 요거 계산해보면 델타 x1 곱하기 델타 x2 더하기 델타 y1 곱하기 델타 y2가 되죠. 내적이에요? 네. 이렇게 더하는 거. 그럼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 델타 x1 분의 델타 y1. 그죠? 나누면. 어? 네. 곱하기 델타 x2분의 델타 y2가 얼마 나와? 1 더하기 2는 0 나오잖아. 이거 나눈 거니까. 그럼 내적이 마이너스 1 나오죠. 델타 x1분의 델타 y1이 기울기잖아, 이게 공간에서. 델타 y2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건 평면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죠. 평면에서만. 그러니까 더 일반적인 게 이게 더 일반적인 거지. 그렇죠? 공간에서는 방향 벡터 두 개가 내적하면 0 나온다. 그러면 두 개가 수직이다. 내적이 원래 이렇게 저렇게 굽혀지는 거예요? 네. 저 바보 아니야? AB 코사인 세타라고 그랬잖아요. 지랄하네. 그거는 그거는 성분이 아니잖아. 성분으로 계산하는 것도 다 해줬잖아. 너무 정신 났구만. 이거 성분으로 계산한 거 아니야, 이년아. 그리고 평면에서는 요런 관계식이 있지만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지.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랬어. 그럼 진짜 수직일까? 내적을 해서 0이면 두 직선이 수직일까? 내적을 해서 0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냐고.
어떻게 되면 아니냐? 어떻게 되면 아니냐? 벡터 하나가 여기거나 L1의 방향 벡터가 아니, 직선의 방정식이야. V1이라고 하고 L2의 방향 벡터를 V2라고 했을 때 자, V1 내적 V2를 하면 0이라고 하는 말하고 L1과 L2가 수직이라는 말하고 자, L1과 L2가 수직이면 이거 0이야? 네. 이게 0이면 수직인가? 아니? 어떤 경우? 기다려요. 찾을 수 있어요. 일시정지. 아니기 때문에 내적해서 0이라고 해서 반드시 수직은 아니라는 거죠.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들의 정사형은 무조건 수직으로 만나요? 아니, 수직으로 꼬인 거죠. 수직으로 꼬인 거. 수직으로 꼬인 위치에 있는 직선이 있을 수가 있다고. 이 경우는 제외를 해야 돼. 이 경우에는 꼬인 위치가 돼버리면 벡터끼리니까 벡터는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시점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평면에 올려놓고 계산하면 0이 나오죠. 당연히 내적하면 0이 나올 수밖에 없지. 자체 그리면 안 돼. 안 나오고. 근데 이게 평면으로 갖다 놓으면, 공간으로 갖다 놓으면 이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니까 요건 아니죠. 꼬인 위치에 있을 경우엔 이게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무슨 조건이 붙냐면 말을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런 거고. 한 평면 그렇지. L1과 L2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L1과 L2가 동일 평면에 위에 있다.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어? 동일 평면 위에 있다. 그러면 벡터 1 곱하기 벡터 2가 0인 거하고 L1과 L2가 수직인 거하고 필요 충분히 된다는 거지. 요 말 때문에. 오케이? 그런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일치하는 건 솔직히 별로 따질 필요가 없어. 일치하는 건 뭐 방향 벡터 똑같고 지나는 점 똑같으면 일치. 그지? 두 직선이 일치. 똑같은 거죠? 저기랑. 공간, 알고 평면에서도 똑같죠? 두 직선이 수직인 거는 방금 했고, 그지?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기울기하고 한 점이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일치하려면 방향 벡터가 똑같고, 방향 벡터가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방향 벡터가 배수 차이가 나면 돼. 그지? 그러니까 뭐 1, 2, 4, 2, 4, 8 상관없다 이거지. 그걸 방향 벡터끼리 배수면 상관없고 그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공간에서는 평면에서는 기울기가 2인 거하고 기울기가 4인 건 다르지. 왜 다르냐면 방향 벡터로 바꿔도 1, 2고 기울기가 2인 건 1, 2고 4는 1, 4니까 다른 거야. 그지? 하지만 공간에서는 뭐 2, 4나 4, 8이나 똑같은 거죠. 크기만 다른 거지. 그지? 크기만 다른 거니까 그건 어차피 K배 할 거니까 상관없고 요거하고 지나는 점이 같으면 되죠. 동일하면 요거는 일치.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이 평행. 평행. 뭐만 하면 돼요? 첫 번째 조건만 맞으면 되지. V1과 L1과 L2의 방향 벡터가 서로 배수면 무조건 평행. 이거는 수직처럼 뭐 이렇게 꼬인 위치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지. 공간에서 평행하면 되니까 그냥. 어차피 만나지 않으니까. 어차피 평행하면 같은 평면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평행한 게 아니니까. 그지? 이건 무조건. 꼬인 건 평행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이 수직인 것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 이 얘기죠, 이건. 공간에서 기울기가 같다. 그건 뭐 끝인 거죠. 그럼 예제 문제로 예제 문제. 그 다음에 해보면, 자, x-3의 m, n분의 y-2.
2분의 z-1과 여기 L1이야. L2는 따르게 줄게. x는 마이너스 2. 아유, 한장 하겠다. y는 2t 마이너스 1. z는 t 플러스 4라고 줬어. 이렇게 줬어. 매개 변수로 줬다. 이거. 어? 이렇게 줘놓고 L1과 L2가 수직이다 이랬단 말이야. 어? 수직이다 이랬다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뭐 V1이 얼마죠? m n, 2예요. 그죠? V2는 5,2,1이죠. 그죠? 요거의 변화율이니까. 이거 t로 정리하면 밑으로 데려갈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랑 내적한 게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죠? 수직이니까 V1 곱하기 V2가 0이다 해서 무슨 관계식이 나와? 5m 더하기 2n 더하기 2가 0이라는 관계식이 나와요. mn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식이 모질라니까. 그 다음에 L1과 L2가 평행하다 그랬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V1인 애가 K의 V2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K배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M, N, 2가 5, 2, 1의 배수다 이거지. 왜? 더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어떻게 구해? L1이 지나는 정보 하나 있으니까 그걸 X에다 대입한 다음에 그 같은 평면에 있는지 없는 아닌가? 구할 수는 있죠. 같은 평면에 있다고 했으니까. 이제 더 할 수 있어. 이제 뭐 지금 아직 평면의 방정식을 안 배웠으니까. 그건 하지 말고. 더 구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 점을 찾기가 힘든 거지. 그지? 수직으로 만나는 점을 찾는 게 제일 좋잖아. 그래서 이 점도 있고 저 점이 있는데 그 점을 찾기가 힘드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더 하는 거고. 더 해야 되고. 요거는 요거의 K배가 되니까 그냥 나오죠? K가 얼마야? K가 2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M이 10, N은 4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까지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직선끼리 얘기를 했으니까. 라스트 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몇 분째 하고 있냐, 이거? 40분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걸 우린 평면에서는 배웠죠. 그죠? 평면에서는 배웠고 이제 이걸 공간으로 확대를 할 거야. 그죠? 평면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배울 때 원리는 직각삼각형에서였어요. 그죠? 직각삼각형에서 내가 뭘 알아?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면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그죠? 여기가 L이 되면 내가 뭐죠? L 곱하기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2분의 1 하고 AB가 같더라. 그치? 2분의 1 그죠? 그래서 L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구했죠. 그죠? 요거를 이제 이용을 해서 뭐 AX 제곱 플러스 B 웬 제곱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고 여기에 X1, Y1이라고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그지? 이 D 이렇게 잘라서 D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절대값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구했어요. 그쵸? 그치? 근데 확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 상태로는 좀 힘들어. 공간에서는 너무 많어. 좌표가. 그지? 그래서 이제 뭘 이용하냐면 뭘 이용하겠어? 벡터를 이용하죠. 벡터를 이용하겠죠. 그러면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평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해보면 평면에서 이렇게 있어요. 직선이 있다고 쳐. 그러면 내가 여기 x1, y1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면 여기에 이런 벡터가 있겠죠? 요 위에 한 점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가 있어? 여기에 d가 있겠지. 여기가 세타가 돼요. 그쵸? 그럼 여기에 뭐가 존재하면 방향 벡터가 존재하지. x로 얼마 증가할 때 y로 얼마 증가하니? 응? 뭘 얼마, 기울기가 얼만데? 보면 알잖아.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잖아. 그러면 이게 x 얼마 증가할 때? b 증가할 때 y 마이너스 a 증가한다는 게 이게 방향 벡터가 나오겠죠, 여기서. 그죠? 이게 방향 벡터가 되죠. 그러면 이 벡터 알지? 그 다음에 이 벡터만 알면 돼. 요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아. 그지? 아무거나 한 점 잡아봐. 얼마 잡을까? 아, 지저분한데? 0,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잡았다 쳐. 어? 그러면 내가 뭘 구할 수 있어? 요걸 벡터 v, 요걸 벡터 뭐라고 할까? 뭐 p라고 할까요? 그러면 벡터 v와 벡터 p를 내적을 하면 벡터 v의 절대값, 벡터 p의 절대값의 코사인 세타라는 걸 알지? 그쵸? 그러면 이거 내적할 수 있잖아. 그러면 벡터 p가 얼마야? 벡터 p는 x1 마이너스 제로고 요거에서 y1 플러스 b분의 c죠. 그쵸? 그럼 b, 마이너스 a하고 내적 x1, y1 플러스 b분의 c 절대값 하면 요거 루트에 b제곱 플러스 a제곱 그지? 그 다음에 곱하기 p 하면 이거 절대값 하면 루트에 x제곱 절대값 p의 제곱 y1 플러스 b분의 c의 제곱 코사인 세타가 되죠. 그치? 그러면 이거 다 아니까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지. 그럼 내가 요 d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돼? d는 절대값 벡터 p의 사인 세타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요것도 알지, 요것도 알지. 그러니까 d를 구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이거 예를 들어서 요런 직선이 있다고 쳐볼게. y는 2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다고 쳐볼게. 여기에 1,2가 있다고 쳐. 그럼 여기에 아무 점이나 잡어. 0,2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벡터 p가 있지. 여기에 절대값 h. d? 그래, 아까 했던 데서 d 할게, d. 요건 그냥 거리야. d. 그 다음에 여기에는 벡터 v가 얼마야? x 얼마? 1 늘어날 때 y로 2 늘어나죠? 1,2지? 그럼 내가 요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벡터 v 곱하기 벡터 p가 절대값 벡터 v. 내적. 절대값 p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건 내적이야. 그지? 그럼 요거 내적해보면 이거는 1,0이죠. 그럼 내적해보면 얼마야? 1이지 1. 요건 얼마? 루트 5. 요건 얼마? 1.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 루트 5분의 1. 그죠?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 5분의 2지. 얘가 될 테니까. 루트 5분의 2니까 d는 어떻게 돼? 요 거리, 절대값 p니까 1 곱하기 루트 5분의 2가 되죠. 그쵸? 이게 절대값 p의 절대값 곱하기 사인 세타 하면 되니까. 그죠? 그렇게 구할 수 있지. 요걸 아까 그 옛날 걸로 하면 2x 마이너스 y 플러스 2 이꼴 0. 어디서부터? 1,2에서부터. 해보면 d는 루트에 2의 제곱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1 빼기 2 더하기 2 해서 루트 5분의 2가 나오죠. 똑같죠? 그쵸? 그러니까 벡터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점과직선 사이. 그러면 공간에서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거지. 공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내냐? 똑같죠.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 그치? 세 가지가. 첫 번째, x-2는 2분의 y-1은
마이너스 1분의 z 플러스 1이라고 있어. 이게 t죠, 원래는. 매개변수 t가 있었지? x가 얼마씩 늘어날 때, 뭐 y가 얼마씩 늘어날 때, z가 얼마씩 늘어날 때, 그치?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게 요게 방향 벡터였죠? 2 마이너스 1이 방향 벡터였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1, 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에 아무 점이나 잡아야 되는데 아무 점이나 넣기가 힘드니까 여기 지나는 점을 찾으면 되죠?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이 얼마야? 2, 1,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여기에 2, 1,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벡터 P가 있지? 벡터 P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제 거리가 있겠지? D가 있을 거고. 벡터 V가 2, 2, 마이너스 1. 그럼 벡터 V에다가 내적 벡터 P를 하면 벡터 V의 절대값, 벡터 P의 절대값, 코사인 세타가 된다 이거지. 그죠? 그럼 요거 내적하면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왜 다 또 마이너스야? 제곱하면 3. 그죠? 4, 4, 1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루트 1, 9, 14. 코사인 세타. 이거 지저분하냐? 코사인 세타는 얼마가 돼? 루트 14분의 이거 마이너스지? 이거 마이너스지? 둔각이 될 수도 있지. 그렇지. 근데 사인 세타는 어차피 플러스가 나올 거야.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니까. 그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3루트 14분의 마이너스 9? 13이 9? 9. 그러면 마이너스 3의 루트 14. 그쵸?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 루트 14분의 5가 되죠. 루트 5. 그죠? 네. 5 더하기 9 하니까 14. 그러면 D가 그냥 나오지. D는 루트 14 곱하기 루트 14분의 루트 5 해서 루트 5가 나오지. 오케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정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되겠지. 벡터를 이용하면 평면에서도 구할 수 있고 공간에서도 구할 수 있고. 그지? 평면의 방정식. 직선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것들이 뭐였죠? 직선을 결정할 때 필요한 거. 점이랑 기울. 점하고 이제 방향 벡터라고 그러죠. 공간에서니까. 공간에서 얘기하는 거. 그죠? 네. 공간하고 방향 벡터 있으면 직선이 결정됐어요. 그럼 평면을 결정할 때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점하고 다시 말해요. 점하고. 점? 점하고 직선? 점하고 직선 무슨 직선? 평면을 결정할 때. 잠깐. 점하고 평면이라고 하는 게 뭐로 이루어지냐? 뭐만 있으면 되냐? 직선 두 개만 있으면 되지. 일치하지 않는 두 개의 직선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러면 두 개의 직선하고 이루어지는 거지. 그지? 두 개의 직선이면 결정을 할 수 있죠. 근데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려면 두 개의 직선뿐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 직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애가 있어야 되겠지. 그죠? 이 무수히 많은 애들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들하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디 있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애들하고 이 평면하고 이 평면의 차이를 뭐라고 얘기할 거냐 이거지. 한마디로. 뭐로 결정을 해야 되냐. 저 평면에 저 평면에. 저 두 개의 평면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기울어져 있잖아. 근데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져 있는 거를 평면 위의 직선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평면 위의 직선으로 말하면 이 직선하고 이 위에 있는 직선하고 일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치? 두 개의 교선이 생겨버리면 그 교선으로 잘못 얘기하면 평면의 기울기를 평면 위에 있는 직선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평면 위에 있는 기울기를 평면이 이렇게 있는데 평면 위에 있는 직선으로 얘기를 하면 이쪽에 다른 평면이 있으면 이렇게 겹쳐버리잖아. 그러면 평면 위에 있는 직선으로 얘기하면 안 되니까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어떤 관계에 있는 직선으로 얘기를 하죠. 엇갈리. 수직인 관계에 있는 애. 이렇게. 이 직선은 이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과 직각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을 기울기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평면이 향하는 게 아니라 평면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른다? 법선이라고 부른다. 법선. 그래서 법선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죠? 법선 벡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필요하다고요? 뭐가? 법선 벡터가 왜 필요하다고요? 평면의 결정을 하려니까. 평면을 결정할 때는 법선 벡터가 필요한 거야. 직선에선 방향 벡터가 필요한 거고. 방향 벡터라는 건 그쪽으로 기울어진 방향을 나타내는 거지만 평면 위에 있는 애들은 기울어진 방향으로 나타내주면 다른 평면하고 겹칠 수 있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으로 나타내야 되지. 그럼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다라는 얘기죠. 왜? 평면 위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어야지 그 직선들이 다 바라보고 있는 게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법선 벡터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법선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한 점이 필요하겠죠. 한 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모양을 결정하는 거고, 이게 위치를 결정하는 거겠지. 그지? 그러면 요걸 이제 식으로 좀 나타내보면, 평면이 이렇게 있어. 알파라는 평면이 있어. 그럼 내가 한 점이 여기 있다 이거야. 어? A에 X1, Y1, Z1이라는 애가 있어. 법선 벡터는 아무 데나 가 있어도 되니까 법선 벡터가 A, B, C라고 해봅시다. 그죠? 그럼 나는 이 평면 위를 나타내니까 평면 위에 있는 점 P가 있겠지. P의 X, Y, Z의 관계식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뭐다? 어디가 있던 수직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면 AP와 벡터 H가 수직이니까 벡터 AP와 H가 대적하면 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럼 AP는 어떻게 나타내? X X1, Y Y1, Z Z1에 A, B, C를 하면 0이다 이거지. 그럼 이걸 전개하면 A에 X X1 플러스 B에 Y Y1 C에 Z Z1이라고 나타내면 이걸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평면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다. 이렇게. 그쵸? 그리고 요걸 좀 풀어보면 어떻게 써?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죠. 이게 일반형이 되겠죠, 일반형. D는 뭐예요? AX1, BY1, CZ1 상수잖아. 전개해봐.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 마이너스 CZ1이 어차피 다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1차식의 상수가 돼 있으면 요거를 평면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럼 이 평면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표준형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요 지나는 점이 되게 많지. 왜? 법선 벡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요 옆에도 있고 요 옆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지나는 점이라고 하는 게 무수히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그건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이 얘기죠. 오케이? 내가 만들기 나름이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봤으면 알겠지만 평면이라고 하는 걸 결정을 할 때는 법선 벡터와 한 점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러면 똑같이 생각할 때 자 1, 2, 3을 지나고 이랬어. 어? 지나고 법선 벡터가 4, 3, 마이너스 2인 평면 알파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어? 그러면 그려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여기다 그려. 벡터 H가 얼마? 4, 3, 마이너스 2. 지나는 점이니까 1, 2, 3이 있을 거고, 그지? 여기에 내가 P의 X, Y, Z가 있으면 되죠. 그럼 요렇게 그려.
AP. 그죠? 그럼 뭐, 4, 3, 마이너스 2와 x 마이너스 1, y 마이너스 2, z 마이너스 3은 0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죠. 내적해줘야죠. 내적한 거니까. 그럼 4x 마이너스 4 더하기 3y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z 플러스 6은 0. 그러면 4x 플러스 3y 마이너스 2z는 4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럼 이게 평면의 방정식인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건 표준형으로 내가 이제 지나는 점과 뭐 법선 벡터를 주는 경우. 그거 말고 또 뭐를 주는 경우가 있어? 세 점을 주는 경우가 있겠죠. 세 점을 주고, 세 점을 주면 평면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우리가 공간도형에서 생각하면 눈들이 다들 난리가 났는데, 응? 뭐, 두 평면의 관계 이런 건 나중에 할게. 요거까지만 봐. 세 점을 주는 경우를 봅시다. 세 점을 주는 경우에도 평면을 결정할 수 있죠. 그지? 평면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A가 1, 1, 마이너스 1이고, B가 3, 마이너스 1, 3이고, C가 5, 1, 0이다. 이렇게 줬다 이거지. 그지? 그럼 벡터 A, B라고 하는 애가 있겠죠? 그럼 벡터 A, B는 B에서 A 빼는 거니까, 그지? 2, 마이너스 2, 4. 벡터 B, C. C에서 B 빼면 2, 2, 마이너스 3. 벡터 CA 할까, AC 할까? CA. 상관없어요. CA 하면 A에서 C를 빼는 거잖아.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그러면 내가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니까 법선 벡터에는 뭐 A, B를 내적해도 0이고 법선 벡터에 B, C를 내적해도 0이고 H에 CA를 벡터를 해도 0이죠. 그럼 내가 법선 벡터를 찾을 수 있지. 이거 해보면 A, B, C에 2, 마이너스 2, 4 A, B, C에 2, 마이너스 3 A, B, C에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1을 하면 0이 되죠. 그쵸? 그럼 이게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C는 0. 그 다음에 2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는 0.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C는 0. 해서 연립을 하면 뭘 찾을 수 있어? ABC 찾을 수 있지? 그럼 ABC를 찾으니까 벡터 H는 ABC를 찾을 수 있죠? 어? 찾아진단 말이야. 그럼 찾아진 상태에서 법선 벡터 알지? 한 점 알지? 그럼 그냥 찾을 수 있죠. 오케이?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세 점을 줬다고 해서 평면의 방정식이 일반형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 일반형에다가 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며. 네. 미지수 몇 개? 4개. 4개죠. 네. 대입하는 게 몇 점? 점이? 3개지. 단순히 대입하면 뭐가 나와? A, B, C, D의 값이 나오진 않죠. 근데 뭐는 나와? A, B, C, D의 비율은 나와. 그죠? 비율은 나오니까 이걸 뭐 해? 약분하지? 그러니까 평면의 방정식이 A, B, C, D, 알파라서 미지수가 4개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잘못 본 거예요. 미지수가 몇 개야? 3개죠, 3개. X 플러스 AY 플러스 BZ 플러스 D는 0에다가, C는 0에다가 넣으면 나와요. ABC가. 그쵸? 여기다 넣는 거지. 여기다 넣어야지.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형 얘기할 때 요거랑 맞추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게 일반형이 아니라 X 플러스 BY, AY 플러스 AY 플러스 BZ
플러스 C는 0에서 미지수가 몇 개다? 3개. 미지수가 3개다. 그래서 미지수는 3개니까 조건을 3개만 주면 된다. 그래서 점 3개로 평면 하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아주 난리야, 난리. 우리가 뭐 두 평면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 두 평면이 평행하다. 그지? 이것도 교점이 있냐, 뭐. 그러니까 평면이니까 교점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여기서는 이제 교선이 있냐, 없냐. 교선이 없다. 교선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그게 안 그려. 교선이 없다가 이제 평행하다는 얘기가 되고. 그죠? 평행하다는 게 되죠. 그럼 평행하다라는 건 우리가 직선에서 뭐 기울기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데 평면에서는 평면을 결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직선에서는 방향 벡터가 중요하다 그랬어. 그지? 한 점과 방향 벡터가 필요하다 그랬지. 평면을 결정할 때는 방향 벡터라는 게 없다 그랬죠. 방향을 나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평면에 있는 모든 직선이 바라보고 있는 쪽이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법선 벡터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법선 벡터. 법선 벡터로 얘기를 해야 되겠지. 이게 기울기와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근데요,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평면이 하나 정해지잖아요. 근데 이거 역 벡터도 같은 평면.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게 역 벡터도 똑같은 거지. 법선 벡터의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는 게 어차피 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잖아.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해도 0은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 평면인 거지. 그러니까 역 벡터로 해도 법선 벡터가 똑같은 벡터인 거예요. 그냥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어차피 평면이 결정되는 게. 그러니까 법선 벡터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행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결정이 되지, 그지? 그럼 여기에 법선 벡터가 1이 있을 거고 여기서 법선 벡터가 2개 있을 거니까 한 놈이 다른 놈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럼 요게 평행하다 이런 얘기지, 그지? 그쵸? 그래 안 그래? 얘하고 얘가 평행한 거잖아. 네. 수직인 거니까 이게 서로 평행하니까. 근데 H1이랑 H2라고 뭐예요? 법선 벡터. 옆에 이게 평행하니까 법선 벡터가 평행하면 두 평면이 평행하게 된다고. 그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만난다가 되는 거죠. 만나면 이게 몇 도를 이루면서 만나냐 그래서 사익각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지? 평면이. 그러면 한 평면이 이렇게 있고 다른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여기 평면이 있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몇 도를 이루냐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여기 이루는 각 저거 그려줘요. 뭐? 예실점에서. 여기? 그럼 요걸 옆에서 보면 이렇게 되지. 우리가 이제 옆에서 선으로 보일 때까지 옮겨놓고 보는 게 그 두 평면이나 뭐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 그치? 이쪽에서 본 거지. 이쪽에서. 그럼 이렇게 생겼지. 그럼 이 각도는 이 평면을 이루는 뭐 법선 벡터가 있겠죠. 네.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지. 여기도 법선 벡터가 이렇게 있지. 네. 그럼 이게 다 수직이니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얼마가 돼?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죠. 아, 네. 이게 360도니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될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가 된다 이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역벡터가 돼버리면 또 뭐가 돼? 근데 꼭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법선 벡터라고 하는 게 어떻게 결정된다 그랬어? 역벡터로도 결정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H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놓고 그래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저 법선 벡터를 역벡터로 봐봐. 역벡터로.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봐. 이렇게. 그죠? 그럼 요게 세타잖아. 요것도 세타고. 그쵸? 이게 수직이니까. 여기 파이 마이너스 세타잖아. 법선 벡터는 역벡터로 봐도 상관없다 그랬잖아, 아까. 그지?
아니, 두 개 다 역벡터로 해도 되고, 뭐, 하나만 역벡터로 해도, 뭐, 이거나, 뭐, 두 개를 바꾸나, 뭐,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다고. 두 가지 경우가 다 된다고. 그러니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하면, 첫 번째, 두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이 뭐일 수도 있다? 벡터가 이루는 각이, 그치? 세타일 수도 있고, 파이 마이너스 그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두 가지가 다 있다, 이거지. 이게 왜 중요하냐? 뭘 구하려고? 뭘 구하고 싶어서 그럴까? 뭐 정사형 같은 거 할 때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이렇게 공간도형 찾아갖고 막 잘라가지고 거기서 또 평면도형 찾아갖고 우리가 막 각도 찾아갖고 했잖아. 근데 이제 평면의 방정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법선 벡터를 알 수 있잖아. 그럼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은 법선 벡터면 성분을 다 안다는 얘기잖아. 성분을 다 알면 내적해가지고 각도를 쉽게 구할 수 있지. 각도 구하면 정사형은 그냥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 계산하지 않고도. 그지? 코사인 세타는 쉽게 알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 법선 벡터가 그만큼 또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뭘 구할 때 표현하냐면, 우리가 지금 평면 사이의 관계를 하고 있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따졌듯이 평면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하는 것도 따질 수 있겠지.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평면과 여기에 점이 있다 이거야. 그럼 내가 이 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이거 애를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요걸 알면. 그러면 이걸 일반적으로 써보면 요걸 x1, y1, z1이라고 해볼게. 그 다음에 이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 요게 일반형이라고 안 했어요. x 플러스 원래 y 플러스, 그지? 네. 미지수가 3개라고 그랬지, 평면을 결정할 때. x 플러스 ay 플러스 그렇지, x 플러스 ay 플러스 bz 플러스 c 뭐 이렇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요걸 준 거야. 일반적으로. 네, 일반적인 걸 먼저 할까? 얘를 먼저 할까? 얘를 먼저 하자. 얘를 먼저 할게, 얘를 먼저 할게. 얘를 먼저 하는 게 이해하기 더 쉬울 것 같아서. 그 평면의 방정식을, 자, 2, 마이너스 3, 4에서부터 x 플러스 2y 플러스 2z 마이너스 13 이꼴 0까지 거리를 구해라 이랬단 말이야. 응? 그러면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그 1차 함수했을 때 직선까지 거리 그거랑 똑같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유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유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2, 마이너스 3, 4가 있지, 그지? 네. 그다음에 여기 법선 벡터가 얼마야, 지금? 법선 벡터가. 1, 2, 2지. 네. 그지? A, B, C니까, 그지?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점. 요 위에 있는 점을 찾아야 되지. 네. 이게 법선 벡터잖아. 네. 그럼 여기에 어떤 점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걸 찾으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죠. 이 법선 벡터는 요 직선의 방정식의 방향 벡터랑 똑같지. 그지? 그럼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지. 네. 이 점을 지나고 이게, 그러니까 1분의 x-2는, 그지? 2분의 y 플러스 3은 2분의 z-4를 t라고 놓으면, 그죠? 우리가 이거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요 위에 있는 점을 찾을 수가 있잖아. 교점을 찾기가 쉽죠? 그럼 x는 뭐가 돼? t 플러스 2, y는 2t-3, z는 2t 플러스 4가 돼요. 요거를 평면에다 대입을 해보면 직선 위에 있는 점도 되고 평면 위에 있는 점도 되지. 그래서 요걸 평면에 대입한단 말이야. 평면에 대입을 해보면 뭐가 나와? t 플러스 2 플러스 4t 마이너스 6 플러스 4t 플러스 8 마이너스 13은 0. 이렇게 하면 9t. 이거 하면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9?
는 0에서 t가 1. 1. 그럼 여기 교점이 나오지. 네. 교점이 얼마가 나와? 3, 마이너스 1, 6이 나오죠. 그죠? 그럼 이 거리가 그냥 나오잖아. 이 점으로부터 평면까지의 거리가 나와버리죠. 그죠? L이라고 하는 게 나오지. L은 얼마? L은 루트 1제곱 플러스 여기서 요거 빼면은 2제곱 플러스 2제곱. 그러니까 3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점과 평면까지의 거리가 나와요. 이렇게 풀면. 그치? 근데 요 과정에서 요걸 그대로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해보면, 일반화를 시켜서 한번 해볼게. 자, 여기서 법선 벡터가 ABC야, 그지? ABC지? 자, 그러면 요거는 요 직선의 방향 벡터하고 똑같으니까 A분의 X-X1은 B분의 Y-Y1은 C분의 Z-Z1이 되고 요게 T가 되지. 그럼 X는 AT X1, Y는 BT 1, Z는 CT 플러스 Z1. 좀 아니다. Z가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걸 다시 대입을 하죠, 평면에. 평면에 대입을 하면 뭐가 나오냐? 여기다 대입하면 A제곱 T 플러스 AX1 플러스 B제곱 T BY1 플러스 T는 0 나와. 그지? 그럼 T를 묶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플러스 AX1 플러스 BY1 플러스 D는 0이 된다고. 그치?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T를 다시 대입을 하면. 그러면 여기 있는 점을 지금 우리가 X, Y, Z가 이게 여기 있는 점이잖아. 여기다 대입하면. 그치? 그러면 요 사이의 거리 L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루트에 X-X1의 제곱 Y-Y1의 제곱 Z-Z1의 제곱이지. 그럼 X-X1의 제곱하면 뭐 돼? A제곱 T제곱 B제곱 T제곱 C제곱 T제곱 되지? 그럼 요거는 절대값 T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죠? 그러면 자, L이라고 하는 게 왜 안 먹어? 자, L이라고 하는 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절대값 T였잖아?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절대값 T를 해보면 T로 정리해보면 이거 넘기고 밑으로 내려가잖아. 그지? 절대값에 AX1, BY1, CZ1 플러스 D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저게 루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저 밑에 부분 어디 가는 뭐 약분된 거잖아. 이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의 제곱 아니야. 약분한 거잖아, 약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하고 똑같이 되지, 식이.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식으로 외워도 상관없는데 솔직히 이게 여기서 숫자를 줄 경우에는 이게 더 편해. 교점까지 구해서 더 확실해지고. 그렇죠? 그냥 뭐 필요할 때 써먹으면 좋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에 입각해서 풀어봐도 요 문제를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입각해서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면 2, 마이너스 3,4에서 x 플러스 2y 플러스 z 마이너스 13 이퀄 0까지 거리를 해보면 d는 루트에 1 플러스 4 플러스 4의 절대값에 2 마이너스 6 플러스 8 마이너스 13이 되죠. 그래서 3분의
이게 9 되냐? 9, 3. 3 나오는 거지. 그죠? 똑같아요. 두 가지 방식을 다 할 수 있어야지. 오케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거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이 식 자체가. 이거를 우리가 이제 굳이 유도를 했던 이유는 뭐에서 써먹으려고 했을까?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그냥 구하라고 했었죠. 원래 평면에서 할 때도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하면 된다 그랬지. 근데 어디서 편리했어 실제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요? 그게 어디서 진짜 많이 써먹었어? 아니, 나 알아요. 기다려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실제로 어떤 도형을 공부할 때 제일 많이 썼어? 아니야. 원. 아, 원에서 접선 구할 때 엄청 썼죠. 그러니까 이건 실제로 뭐 했었겠어? 9. 그치? 구하고 접평면. 접평면을 구할 때 엄청나게 쓰겠지.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뭘 위해서 하는 거냐면 구에 접하는 평면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구에 접하는 평면을 구할 때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걸 이용해서 이제 구와 평면이라고 하는 걸 하죠. 마지막이지. 선생님, 네. 에어컨. 자, 그러면 실제로 어디서 쓰이는지 보면, 자, 원과 그래, 구와 평면. 그거 안 올려놔도 돼. 구와 평면. 문제죠? 구와 평면. 무슨 평면? 접평면. 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접평면을 알 수 있죠. 네. ABC라고 놓으면 알 수 있을까? 잠깐만. 예를 들어서 x-3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z-5의 제곱은 3의 제곱이라는 구가 있어. 근데 그 구 위의 잠깐 설명해봐요. 한 점, 구 위의 한 점, 예를 들어 6, 마이너스 2,5를 지나는 접평면을 구하여라. 구하라 이랬단 말이야. 네. 그지? 접평면을 구하라 그러면 구가 이렇게 있으면 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어? 있지? 그럼 여기 중심이 3, 마이너스 2,5지.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네. 6, 마이너스 2, 그죠? 네. 근데 여기에 접한다며 이렇게. 네네네. 그럼 이거 자체가 법선 벡터죠? 네. 이게 법선 벡터가 되지. 그치? 그래서 법선 벡터가 얼마가 돼? 여기서 이걸 빼버리면 되지. 네. 빼면 얼마야? 3. 3,0,0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접평면의 벡터가 되고, 어딜 지나? 6, 마이너스 2,5를 지나니까. 네. 평면의 방정식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벡터 H. 여기 얼마? 6, 마이너스 2,5. 내가 요 위에 있는 점 P의 X, Y, Z를 하면 되잖아. 네. 요 벡터하고 수직이잖아, 서로. 그러면 X 마이너스 6, Y 플러스 2, 콤마인데 왜 이렇게 해놨어? Z 마이너스 5 내적하면? 그러네. Z 마이너스 5 내적하면? 에다가 3, 0, 0을 내적을 하면? 0이 나오지? 수직이니까. 그러니까 3에 X 마이너스 6, 0이지 뭐. X는 6이라는 평면이 나온다 이거지. 네. 이렇게 찾는 거죠, 그죠? 아! 네. 거리? 거리는 얼마? 거리는 그냥 구하면 되지, 뭐.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3이지, 뭐, 3. 그냥 반지름이 3,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보면, 일반적으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 위에 x1, y1, z1을 지나는
저평면을 구하면, 그치? 여기가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중심이 원점이죠. 그 다음에 여기 x1, y1, z1이 되니까 이거 자체가 법선 벡터가 되지? 그치? 여기 법선 벡터가 되죠? 그 법선 벡터는 x1, y1, z1이 되지? 그치? 평면이 이렇게 있고 이게 법선 벡터가 되고 x1, y1, z1이 되고 그죠? 그 위에 한 점이 또 x1, y1, z1이고 그지? 여기에 있는 내가 p의 자치를 구하는 거니까 그죠? 이게 서로 수직이지. 그래서 x-x1 또 왜 괄호를 왜 치니? y-y1 z-z1하고 x1, y1, z1을 내적하면 0 나오지. 그래서 여기 해보면 x1에 x-x1 그죠? y1에 y-y1 z1에 z-z1은 0이 되지. 이거 정리하면 x1에 x 더하기 y1에 y z1에 z인데 이게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 플러스 z1 제곱이니까 여기 r 제곱이 되지. 여기 있잖아. 요거 위에 있다고 했어요. 그쵸? 그럼 이제 평면의 방정식. 선생님 이거 옛날에 원의 방정식에서 접선 구할 때 네. y1, x1 제 넣어버린 거 말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그 위에 있는 한 점에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x1, x 플러스 y1으로. 쓰라고는 안 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별로 안 네. 네. 그냥 뭐, 정리해서 알고서 그냥 쓰면 조금 과정으로 한 두세 줄 줄어드는 거지, 두세 줄. 그러니까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그냥. 많이 하다 보면. 우리가 타원 위에서의 x1, y1일 때의 접선의 방정식, 쌍곡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다 똑같죠. 원 위에서, 타원 위에서, 쌍곡선 위에서, 구 위에서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다 똑같으니까 조금 쓰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그냥. 저 타원이랑 쌍곡선 넣어봤어요. 그거 포지션으로 주셨어요. 그걸로 안 하고, 그걸로 해서 증명하면 저게 나온다니까? 똑같이 나오잖아. 타원 위에서도 얘기 됐잖아. a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분의 y, 네? 아니, 이제부터 y제곱. 1이잖아. 네. 이게. 그지? 네. 위에서 x1, y1이 있다고 하면 접선은 어떻게 됐었어? a제곱분의 x1, x 플러스 b제곱분의 y1, y였잖아. 이거였잖아. 네. 그죠? 쌍곡선은 이게 마이너스로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게 쌍곡선 이게 막 마이너스잖아. 접선은 원래 저렇게 해요? 원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한 거는 위에 점 하면은 접선이 뭐 나와?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나오죠. 이 원에서. 이건 타원하고 쌍곡선. 뭘 알고 있니? 구도 마찬가지죠.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 하면 r제곱 한 거 x1에 x, y1에 y, z1에 z가 r제곱 나오죠.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건데 x제곱은 x1으로 하나 바꾸고 더하기 음. 2분의 1 x 플러스 x1이나 2분의 1? 뭐 있는 셀에 나오는 여기선 2분의 1이 안 아니 생기는데. 그냥 x인데 그냥 식이 제곱 아, 그거는 포물선. 그건 포물선 위에서의 접선. 그때 그거 뭐 외울 필요 없어. 그냥 만들면 돼. 아, 2분의 1. 모르겠어요, 지금 하는 거. 뭘 몰라. 이거, 아, 이런 게 있다고. 이거 다 해줬어, 너. 네. 안 써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 써도 되니까. 안 써보고 되니까. 몰라도 된다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근데 공통적인 성질이 다 있다고, 이렇게. 네. 근데 이거 하면 그걸 뭐 찾아보면 어떡하나요? 정신이 그냥 빠져. 땡기는데. 정신이 빠지겠지.